오늘도 대통령님께서 뭐 사실상 정청래를 디스하고 이재명,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는 이런 글을 지금 해외 순방 중에 바쁘신 와중에서도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이거 관련된 얘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막 해석 투쟁 하잖아요. 뭐 정청래 그 최민희가 라디오 방송 나와가지고 뭐 정청래가 공항에 안 나간 거는 못 나간 거는 그 뭐 부실 선거하고 뭐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안 나간 것이지 뭐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를 밀어준 건 아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 하여튼 이 털레반들은 진짜 양심에 그 박지원 어르신이 오랜만에 참 옳은 말 한 게 참 양심에 털이 났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진짜 뻔뻔한 거 하나만큼은 세계 1위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K 뻔뻔이에요. K 뻔뻔. 얼굴에 진짜 뭐 철판을 깔았는지 그냥 뻔뻔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 한글만 이해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끝까지 우겨. 뭐 대통령께서 정청래를 패싱한 게 아니다. 김민석을 밀어준 게 아니다. 그 뭐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정청래를 디스를 한 거잖아요. 그 집권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창이 되면 안 된다. 품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뭐 너는 뭐 여기 뭐 얻어먹을 게 없냐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누구 공격을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문조털레유를 겨냥한 발언들이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런 얘기가 나와도 끝까지 우겨요. 그냥 우기는 거야. 그냥 우기는 거야. 근데 이제 지들도 뒤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지들도 이제 우기기가 좀 민망한지. 왜냐하면 그 털레반들도 일단 지능은 뭐 제가 문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최소한의 인간이니까 최소한의 지능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뉴스도 보고 언론 보도도 보고 이럴 텐데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거든. 그 문조털레유가 주장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지금까지 한 게 그거잖아요. 뭐 최강욱이건 유시민이건 김어준이건 최욱이건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다. 저기 뉴 이재명들이 친석계가 이거 왜곡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사기를 쳐온 거잖아. 근데 이제 더 이상 사기치기가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노골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뭐 고마운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아니 문재인이건 누구건 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때리면은 죽는 거예요 지금. 털 묻어도 죽고 이재명을 공격하면 죽는 거예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저는 그런 정치인이건 유튜버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들도 눈치는 있으니까 그냥 명팔이 한 거잖아. 친명인 척하고 그러면서 당대표도 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그냥 지 얼굴을 때리는 거야 그냥 막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재명을 까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제가 아주 확신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때려서 그 오프닝 노래죠. 오프닝송에 이제 그 돌멩이라는 가사가 그렇잖아요. 맞으면 커지는 돌멩이야 이재명은. 그래서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바위가 됐잖아요. 이제 바위가 된 게 아니라 산이 됐어요. 산이. 산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바위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만 아픈 거지. 자기 손만 깨지는 거예요. 자기 발이 깨지는 거야. 이재명은 돌멩이에서 바위가 됐고 이제는 바위를 넘어서 그냥 돌산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금강산 1만 2천봉이 돼버렸다 지금. 그 백날 거기다 대고 삿대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 지들만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그거는 전 자멸의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대통령님도
아마 지난 1년 동안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 우리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또 어떤 정치 철학의 공통점이 많은데, 일단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이 하늘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치인은 공무원은 우리 국민들의 머슴일 뿐이다. 라는 이런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통령하고 저하고 정치 철학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국민주권 민주주의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정치 뭐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집단지성은 옳다. 이게 이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인식론적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은 언제나 옳다라는 철학에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찌 보면은 무지랭이 같고, 어찌 보면은 참 개 돼지 같고, 그래서 뭐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스피커들한테 휘둘리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처음에는 속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속을 수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집단지성이 결국은 정답을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면은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정치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답이 간단해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천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치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집단 지성의 이걸 총화자라고 그래요. 집단 지성의 뭐라고 해야 되나, 주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개인이 머리가 좋아봐야 뭐 IQ가 200이 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집단 지성은 무한된 거잖아요. 응? 5,500만의 지성이 있는 거잖아. 이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리더가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도 이런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존중하고 집단지성에 의지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짧은 머리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언제나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지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한대의 지능. 집단지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치 천재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게 아무리 천재여도 IQ가 200을 넘을 수 없는데 이재명의 지능은 무한대다. 5,600만 지성체들의 총합인 거예요, 이재명은. 이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하고 이제 철학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다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명제, 집단지성에 대한 명제에 동의를 합니다.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간다. 라는 명제에 동의를 하는데, 하나 더 붙여요, 저는 거기다가.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걸 저는 덧붙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이거는 정치인들과 뭐 미디어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 미디어 시장이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는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조털레유라는 이 단어가 지금 뭐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우리 황석영 선생님, 한국 리얼리즘의 뭐 거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황석영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문조털레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다고, 문조털레유. 근데 문조털레유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건 작년 6월이에요. 1년 전에 사용을 했어. 그죠? 1년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문조털로 시작을 해서 문조털레, 그 다음에 문조털레유. 1년 동안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6개월 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죠?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문조털레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문조털레유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건 합당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문조털레유를
우리 국민들이 알기 전부터 문조털레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예, 조연아님, 당권 개입도 불법이 아니라는 조항이 얼마 전에 어느 채널에서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청래빠들 하도 당권 개입이니 뭐니 지랄 발광들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속은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서 당무 개입, 민주당에 직접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조탈레유의 여론 선동에 하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합당 사태라는 어떤 계기를 거치면서 그게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조탈레유가 쫙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집단지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주 일반 명사가 돼버렸잖아요. 문조탈레유가 진짜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 언어가 됐어. 이게 문조털레유라는 어떤 현상을 우리 집단지성이 이해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인 거예요. 문조털레유를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답을 찾아오긴 했죠. 그죠? 작년 8월에 당대표 선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문조털레유의 실체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정청래를 무려 66%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청래를 당대표로 선택을 했어. 어찌 보면 집단지성이 오판을 한 거죠. 오판을 했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답으로 온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은 결국은 정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 정답을 찾는 시간을 좁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만약에 1년이 걸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정답을 찾았으니 다행인데 정답을 찾는 시간이 2년이 걸린다라면 2년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정청래가 또 연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나중에 가서 정답을 찾아도 그 찾은 정답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지만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촉매제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대통령님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성주 산지기님 감사합니다. 아니 AI도 그러잖아요.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기능이 되는 거지. AI가 학습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AI가 기능을 해요. AI와 마찬가지로 집단지성도 학습 자료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 누구냐? 정치인인 거예요. 대통령이고 총리고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는 AI에게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AI에게 데이터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을 빨리 하게 되면은 정답을 찾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자, 정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모적인 어떤 뭐 논란들, 소모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게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뭐 정치인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미디어가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죠. 그런데 미디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챗GPT한테 가짜 뉴스를 계속 입력을 해봐요. 챗GPT한테 가짜 뉴스를 계속 입력을 해봐. 그러면 챗GPT가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 세계에서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AI가 이런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그릇된 정보가 집단지성이라는 AI에 입력이 돼버리면 똑같은 집단지성도 똑같은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게 돼 있는 거지. 왜곡된 선택,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잘 보세요. 대형 유튜버들 뭐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민주당의 대형 유튜버들이 김어준이 조욱이
그 다음에 뭐 여러 이 대형 유튜버들이 한 짓이 뭡니까?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입력을 한 거잖아요. 가짜 정보를 계속 입력을 했잖아. 집단지성에. 이래버리니까 왜곡된 정치적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예컨대 대표적인 왜곡된 정보가 그거예요. 정청래가 친명이다. 이거 한마디로 이 왜곡 정보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치적 오판을 하게 돼서 1년 집권 초기에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휘청거리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집단지성이 빠르게 정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이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해서 방치를 해두면 안 됩니다. 이거 대통령님도 저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계속 정보를 줘야 돼요. 집단지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를 계속 대통령께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들도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전에는 털티브들이 뉴미디어 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정보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그죠? 털레반의 미디어 독점이, 유튜브 독점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거죠. 무너졌어요. 제가 지금 뭐 밤 11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8,700 동접자, 매일 뭐 10,000명 가까운, 어제는 조회수가 10만 명이잖아요. 예전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유권자들이 10,000명, 20,000명 그랬던 거예요. 작년에는. 작년만 해도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2, 3만 명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 10만까지 나오니까요. 이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권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가짜뉴스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최욱이가 방송을 쉬고 김어준이 튀고 최강욱이 튀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짜뉴스가 먹힐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미디어 시장의 이제 불균형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이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집단지성을 저는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대통령님이 옳은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AI에도 데이터를 입력을 정확히 해줘야 AI가 순기능을 하는 것처럼 집단지성체도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함으로써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의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털레반들이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너무나 깨닫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이 유권자들이 모두 현명한 건 아니다라는 걸 매일 경험을 하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 털레반들은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이거를 지금 이제는 좀 깨달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을 가리키듯이 대통령께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이거 뭐 돌려서 말하고 애매하게 말하고 이러시면은 못 알아들어. 솔직히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말을 돌리면 못 알아들어요. 물론 뭐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돌려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한 시그널을 주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무슨 뭐 당무 개입 논란도 있는데, 아이고, 당무 개입은 그거는 뭐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게 당무 개입이 되는 거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게 당무 개입이 될 수는 없어요. 더더가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무 개입하면 어떡할 건데? 아니, 뭐가 문제인데, 당무 개입하면은. 뭐, 고소해가지고 탄압할 거예요? 탄핵할 거예요? 지들이 의석이 있어?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시그널을 이번에는 주셔야 되고, 이번에는 진짜로 당대표 선거 이번에도 패배를 하면은,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가시면 안 된다,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대통령님 입만 보고 있는 상황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어. 상당히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한 뭐 신뢰가 높은 거여서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님 말씀 외에는 아무 말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예, 푸른이른님, 갑갑하게 고구마 만개 먹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아주 미칠 노릇이겠는가,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직접 풀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님의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 때는 제가 볼 때는 애매하게 안 갈 겁니다, 절대로. 예, 확실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또 민주당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석 투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우기고 있잖아, 한마디로. 문조털레 이후 애들이 대통령의 뜻은 이게 아니야, 그러고 또 거짓말하고 우기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한 시그널을, 해외 순방 중 바쁘신 와중에도 분명하게 또 보내오셨어요. 이거 좀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처럼 최근에 선명성 있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으로 야당과 달리 집권에 성공한 여당은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학자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해 사익이 아닌 대의와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 감각이 정치인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며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됐다면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순방 중임에도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린 건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는 등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을 향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에 뭐 일정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도 정청래를 위해서 아주 깊이 있는 수준 있는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정청래가 어제 그 뭐 1인 1표제 이런 거 가지고 또 그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그 밑도 끝도 없이, 응? 아니 결론을 자기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그 국회에서 잘 토론해가지고 현명하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입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당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지금 몇 개월째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지. 근데 이 사람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이거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께서 토론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도 못해요. 저는 정청래가 참 한심한 게 이거야. 이게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청래가 SNS 뻔질나게 하루에도 몇 번씩 SNS 질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정연한 정돈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글을 못 써요, 정청래가. 학원 강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학원 강사를 하려면은 최소한의 문필력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SNS에 보면은 그냥 몇 줄 대충 써놓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어쩌다가 딴지에다가 뭐 좀 길게 쓰는데 저는 이게 무슨 당대표가 쓴 글인지 아니면 딴지 무슨 뭐 게시판 유저들이 쓴 글인지 그것조차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초딩 수준의 어떤 무식한 이런 언어 구사 능력을 보면서 이게 진짜 창피해요. 아니 본인이 글을 못 쓰면은 쓰질 말든지. 국민의힘도 그 정도 수준, 장동혁이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SNS에 쓰는 글이.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니 1년 넘게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려면 저는 적어도요. 보안수사권을 폐지건 간에 보안수사권 유지건 간에 본인의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 여러분 보안수사권 폐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한 줄 써놓는 게 그게 당대표가 할 일이냐고. 그리고 당대표가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 논쟁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당원들의 뜻을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논쟁만 불러일으키면 됩니까? 이거 조연아님은 제가 그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 3줄 이상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짧게 써주셔야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슈퍼챗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뭐 조연아님뿐만 아니라 그 다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이제 슈퍼챗을 통해서 많이 밝혀주시는데 너무 이제 길게 써주시면은 이게 흐름이 끊기잖아 방송에. 예,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는 못 읽어드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슈퍼챗을 남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은 청래랑 이동영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친구가 있는데 서울시장의 징계에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안 줘서 지지율 떨어져서 그렇다고 바보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지선이 예상된 만큼 안 된 건 대통령 책임이라는 식으로 벌써 그렇게 깝깝한 소리 하지 말고 채널TV 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보더라고요. 답답. 이젠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토리흐 그도님 또 감사드립니다. 이거 당무 개입이 무슨 뭔 당무 개입이에요 이게. 그 대통령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또 분란을 일으키는 저런 정청래의 행태를 보면서 이거 뭐 대통령께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순방 중에 장문의 글을 남기셨어요.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된다.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은. 정청래한테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자,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야당의 사전적 의미는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 여당은 이미 집권의 성공에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이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이게 참 대통령께서 당대표한테 이게 정치학개론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나라꼴이 제가 읽다 보니까 더 한심하네. 이게 무슨 정치학개론 그 대학 새내기들한테 교수님이 정치학개론 강의를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이게. 당대표한테 이게 지금 정치학개론 강의를 하고 있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다 떠나서. 토리흐그도님 2022년 대선 때 이준석 정청래 전략 여가부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오죽 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님이 의견을 밝힌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초등학생까지는 아니고 대학교 신입생들한테 정치학개론 교양 수업이에요. 이 정도면은 교양 수업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조연아님, 다음부터는 짧게, 감사드립니다. 협조. 아니, 그 조연아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좀 그죠? 3줄이 안 넘어가게, 이 정도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또 제가 뭐 국민주권, 민주주의다, 시청자 주권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혼자 떠들고 있는 방송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조금 이제 좀 흐름이 끊기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슈퍼챗 쏴주시는 거는 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채팅창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 의견을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또 거기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은 설명을 해서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 뉴미디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뉴미디어라는 매체의 본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본인들이 시청률 안 나온다고 고민하지 말고 왜 안 나올까? 왜 사람들이 내 방송을 안 볼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뉴미디어라는 매체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대형 유튜버들. 레거시 미디어 흉내를 내고 있어. 가만히 보면은. 아니 레거시 미디어 흉내를 내는 짝퉁이잖아요. 짝퉁 그러면은 짝퉁 방송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뭐하러 가격이 똑같은데 레거시를 보나 유튜브를 보나 똑같은 가격에 제품을 쓸 수 있는데 누가 명품을 안 쓰고 명품하고 짝퉁하고 가격이 똑같은 꼴인 거예요. 이게 누가 짝퉁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뉴미디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레거시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어준이 만들어낸 지금 유튜브 방송 형식이 레거시 미디어를 그대로 유튜브로 옮겨 놓은 거잖아. 그거는 스튜디오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게스트들 불러가지고 방송하는 거, 그거는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계속 해오는 걸 흉내내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흉내를 내가지고 과연 레거시 미디어를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못 이겨요. 그러면은. 그래서 뉴미디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뉴미디어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즉 레거시 미디어가 할 수 없는 내용의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만삼님 방송 12시에 끝날까봐 조마조마하신가 본데 성공하셨음. 아니 오늘 12시에 끝날 것 같은데 느낌적 느낌이요? 지금 방송 제가 준비한 걸 보면은 12시 정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하고는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을 좀 거칠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거칠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레거시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얘기, 그냥 평론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점잖게 떠드는 얘기를 뭐하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겠어요. 유튜브 방송에서는 레거시에서 볼 수 없는 솔직하고 담백하고, 레거시는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뭐 방송법이랄지 뭐 이런 이제 보도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이제 한계들을 극복하는 솔직한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솔직한 방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레거시 미디어하고 경쟁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쌍방성이죠. 쌍방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떠드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채팅창 보고 의견 있으면 뭐 답변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슈퍼챗 쏘실 때 이렇게 의견 주시면 읽어도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소개하고 제 의견도 밝히고,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미디어만의 어떤 독창성, 레거시 미디어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을, 면모를, 이거를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 레거시 미디어 흉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진보 유튜버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뭐하러 레거시를 봅니까? 그러니까 레거시가 이제는 오히려 뉴미디어화 되고 있어요. 과거에 근엄한 그런 방송 내려놓고, 예컨대 장르만 여의도 같은 JT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하고 거의 차별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엄숙주의, 근엄주의를 내려놓잖아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뉴미디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레거시를 흉내내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레거시들한테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이카님, 일찍 끝나면 여운 남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예, 그 게이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일찍 끝나면 주무셔야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슈퍼챗 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더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길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뉴미디어의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 이제 학 개론인 건데, 유튜브가 생긴 지 이제 10여 년이 됐지만 이거를 제대로 학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없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진보 진영이
이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대적불가님 채팅창을 쇼츠로 만들면 히트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자, 아무튼 이 창피한 얘기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죠. 예, 야당은 게이츠님, 예, 형 근데 솔까 경공이랑 딴지 권리당원이 많은데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존나 불안해. 진짜 정청래 때문에 실시로 HP 도트 댐으로 깎여나가는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이길 수 있어 우리? 아니, 압도적으로 이긴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선희님 난 딱 세 마디. 정청래 꺼져. 김민석 당대표 만세이. 잼통 지켜. 까왕 만세이.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 30%의 법칙. 예, 그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모자른 사람이 30%는 존재를 해요. 그 얘기는 70%는 멀쩡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JK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어느 조직이나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영향력이 큰 것 같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영향력 있어요. 김어준 다 너무나도 이제 김어준 방송 안 나가려고 하잖아. 그 좁은 쇼가 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최진봉 교수님도 하차를 했지만은 그 자진 하차를 했잖아. 그 좋은 방송에 그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그 방송을 그냥 하차를 하잖아요. 그 하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나가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하차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거기 가서 인기를 끌 수 있으면 하차하겠습니까? 계속 인기 끌지. 그래서 좁은 쇼가 2주 동안 쉬는 이유가 뭐 내부적인 사정도 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공지는 했던데 제가 볼 때는 섭외가 안 돼요. 제가 더 희망적인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최한욱 TV가 저는 더 승승장구하리라고 봐. 예? 그러니까 우리 뉴 이재명의 제가 뭐 스피커가 되겠다, 대표 스피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시청률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스피커, 이재명의 김어준이 된 거지. 예? 아직 뭐 김어준하고 격차는 크지만 그런데 만약에 김어준 방송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무도 출연을 안 하면 정치인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출연을 안 해요. 김어준 방송에. 혹은 조블쇼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출연을 안 해. 그럼 방송이 그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 유지가 가능할까? 김어준이 혼자서 저처럼 3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다채로운 내용을 가지고 마구 떠들어댈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럴 지적 능력이 안 돼요. 뭐 최욱은 말할 것도 없고 개그맨이 뭘 떠들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양념이나 치는 거지. 혜태님 동교돈집 작은 아들은 누구게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그런데 과연 여러분,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됐을 때, 저는 이걸 강력히 제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은, 유튜브 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다.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유튜브 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니, 민주당 의원들, 예, 유튜브 방송 출연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대신에, 데일리 민주, 그것도 잘 보세요. 아니 누구나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건 어떤 정치인이건 원내에 있건 원내에 있건 간에 누구나 뉴스공장을 나갈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예, 개씨님, 예, 정청래 일당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배짜라식으로 멸망전 가는 것 같아 불안한 거야. 형 1인 1표제 또 그냥 날치기로 밀어붙이고 당대표 룰을 정해야 되는데 사퇴 안 하고 뻗치기 하고 있잖아. 아오, 그냥 발악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여러분들이 뭐 쟤네들이 뭐 대단한 수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적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쟤네들은 무슨 뭐 김어준이 무슨 뭐 천지 신명이 아니에요. 김어준이 신이 아니야. 뭐 정청래가 신입니까? 문조털레유가 뭐 하고 싶으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대단히 무능력한 집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무능력한 세력이에요. 안 돼. 그래서 쟤네들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포심이 생겨요. 공포심이 생기면은 굴복을 하게 돼. 굴종을 하게 돼요. 공포심이 생기면은. 그래서 과소평가해서 우리가 오판을 해도 안 되지만은 과도평가해가지고 쟤네들이 뭐 만능인 것처럼 김어준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신격화야. 예? 그 쟤네들 전 무능하다고 그러잖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정청래 하는 거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SNS에 글 한 줄 쓰는 이런 정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뭘 꾸며요, 꾸미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야. 막 1인 1표제고 뭐고 뭐 유령 당원이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는 어떻게 할 건데? 어? 유령 당원으로 여론조사 다 할 수 있어요? 지들 맘대로 되나?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뭐 51대 49다 그러면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네, 부산 밍아이님 파이팅. 근데 이게 뭐 60대 2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60대 20이 나오는데 이건 유령당원이 아니라 뭐 실령당원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60대 20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유령당원이 도대체 몇 명이길래 이걸로 뒤집어. 유령당원이 아니라 진짜 홀령당원이 와도 안 되고 망령당원이 와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 있습니다. 예, 도시의 농부님, 정원호, 하정우 결정적 패의는 김어준 겸곡 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까 드리던 말씀을 좀 마저 드리면은 민주당에서 이게 지금 저기 뭡니까 이게 불균형한 거잖아요. 김어준이랑 친한 놈이 유리한 거예요. 일단은 김어준이나 최욱이랑 친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 공천을 받기 유리한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야. 불공평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이런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다 안 나가면 돼요. 유튜브 방송에 다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데일리 민주에 여러 방송을 만들어요. 데일리 민주에서. 그건 김민석 총리께서 당대표 되시면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유튜브, 그러니까 사인이 운영하는, 사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원 출연 금지를 시키고, 지상파는 괜찮아요. 지상파 나가면 돼. 왜냐하면 지상파하고 정치인하고 어떤 사적인 관계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는 나가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유튜브는 사적 관계로, 사적 이해관계로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 아이고 두야님, 코다리님들 쫄지 마요. 돌이켜보면 이재명 당대표 선출도 저들이 방송으로 안 도와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그래도 다 이겼어 우리가. 대신에 데일리 민주하고 레거시에 나가가지고 뭐 본인 알릴 수 있는 거 알리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데일리 민주를 활성화시키라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당에서 이건 해야 되는 일인 거야.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이런 친구들이 방송을 운영이나 할 수 있을까?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매부쇼가 2주 쉬는 것도 그런 원인도 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특히 친명 의원들은 안 나가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 뉴스공장도 안 나가겠다고 그랬잖아. 선거할 때인데도. 그 다음에 조블쇼도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현주 의원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김민석 대표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털 묻으면 죽는다 이걸 알아요. 거기 가면 이제 찍히기 때문에 조블쇼나 뉴스공장 나가면은 이게 뉴 이재명 당원들한테 찍혀가지고 다음 총선 때 공천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예전에는 나가면은 그냥 다 너도나도 밀어주니까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지금은 나가면은 당원의 반을 잃어요. 당원의 반이 등을 돌려버려. 그잖아. 막 털 묻었다. 저 새끼 뉴스공장 나갔다. 저거 털 묻었네 저놈. 저거 문조털레유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 뉴스공장만 한번 나가도. 이번에 아까 우리 도시의 농부님이 써주셨는데 정원호하고 하정우가 떨어진 이유가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정원호하고 하정우하고 떨어진 이유가 뉴스공장 나가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 그럼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러면 점점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섭외가 안 되면은 방송을 진행이나 할 수 있을까? 김어준과 최욱의 그런 지적 능력으로 방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판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 문제를 아마 김민석 당대표도 이렇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뭐 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뉴미디어 정치가 심각한 문제를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안 그러면은 일개 유튜버들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뭐 영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뉴미디어 정치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충분히 갖고 있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쫄지 마요. 뭐 이렇게 쫄아? 쟤네들이 쫄았는데 뭐 안 되긴 왜 안 돼? 아니 나만 믿으라니까. 내가 몇 번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동전 10,000명 만들어주고 구독자 10만 만들어주면 내가 김민석 무조건 당대표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만 믿어. 왜 쓸데없이 그러다 우울증 걸려. 응? 정신건강을 해쳐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저한테 이미 다 해줬어. 이제부터는 이제 저의 시간입니다. 최한욱의 시간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8월 17일 날 김민석 당대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하시면서 그 우울해지지 마세요 좀. 이깁니다 확실히. 자, 대통령님 말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자 여기죠. 야당은 야당 얘기는 빼고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성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독성과 진영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문조털레유하고 털레반들이. 참 털레반이라는 단어도 참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털레반이라는 게 이제 학생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슬람 교조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웃기는 게, 문조털레유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진보 출신도 아니에요. 그 386하고 또 친문은 좀 달라. 아니 김어준이 언제부터 진보였어요? 정청래가 학생운동 때 뭐 조금 한 거 있는데 언제부터 진보였어? 학원 선생이었지. 문재인이 학생운동 한 게 언제예요? 문재인이 무슨 진보예요? 유시민이 뿌락지나 때려잡았지 무슨 뭘 진보를 했어. 제가 유시민하고도 뭐 그 진보당, 통합진보당을 같이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유시민은 우파였어요. 거기서는 뭘 진보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 놈들이 본인들이 무슨 뭐 진보의 어떤 성골이나 되는 양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을 뭐 십자가 밟기를 하고 앉아있어. 진보라고 제가 볼 땐 볼 수가, 최강욱이 무슨 진보예요? 그래 진보라 치자 이거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와 이념이 뭔데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건데? 뭐 사회주의 혁명하자는 거야? 뭘 하자는 거야? 봄구름이님, 정청래가 호남에 유령당원 했다고 그걸 믿던데 그게 좀 무서워요. 호남 당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진보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들이 무슨 뭐 진보의 간판 스타인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본인들이 고집해야 될 그런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도대체? 네스틀리님, 보수 코어에서 선거 관련 검찰 합수본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권에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최 선생님께서 면밀히 보셨으면 합니다. 문조털레유가 문제이긴 한데 이건 후순위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이제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서 이제 잘 털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참 진짜 진보 입장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아까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진짜 진보들이 보기에는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야. 오히려 진짜 진보였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한 번도 제대로 진보를 해본 적도 없는 놈들이 자기들이 무슨 진보의 표준인 양 표상인 양 떠들어대면서 진보연 하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략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잃지 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 감각이 필수다. 그래서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러니까 정청래나 문조털레유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대통령께서 명확히 시그널을 주신 건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대통령님. 물론 뭐 정청래를 가리키시려고 정치학 개론을 페이스북에 쓰신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털레반들에게 너무 어려운 언어를 쓰셨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털레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 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해 실행에 집중해야 되고,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그죠? 우리 진영,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의 역할을 해야 된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경류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 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다라고 대통령께서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뭐 쓰셔도 정청래는 알아듣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청래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열심히 외치고 있는 이유는 본인 당대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털레반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보안수사권이 뭔지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털레반들도 마찬가지예요. 혁신님 털레반 큰 그릇 정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국을 복귀시키라고 하신다. 참 그럴 거면 뭐 왜 저 싸우고 있습니까? 합당하라고 그러지. 얘들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거죠. 그 뒤에 소개를 쭉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털키보드로 오늘 한번 특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뭐 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정신이 어떻게 이성을 잃고 있는지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저 얘기를 외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아마 김민석 총리님도 원래 이제 지론이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님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하자. 그러면 돼요. 폐지하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의견이 그렇잖아, 원래. 그래서 김민석을 공격하기 위한 이제 창으로 쓰려는 게 보안수사권이에요. 이건 뭐 얘네들이 처음부터 무슨 검찰개혁에 큰 뜻이 있어가지고 나라 살리려고 이걸 떠든 게 아니고 지들이 마치 개혁파인 것처럼, 진보인 것처럼 이렇게 포지셔닝 해가지고 털레반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검찰개혁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을 해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 폐지하자. 나도 보안수사권 폐지다. 그러고 당대표 되시면은 그때 토론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뭐 보안수사권을 일부 허용을 하건 그 당대표 된 다음에 말 바꾸면 돼요. 그때 가서 일단 폐지하자. 그래, 폐지하자. 뭐 어쩔 건데. 아, 진짜. 그래서 대통령님도 물론 이제 저게 뭐 정청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또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라.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우리 당원들을 이제 교육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원들에게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자꾸 인풋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를 자꾸 넣어주셔야 돼. 뭐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도 좋고 기자 간담회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실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답답한 사람들이어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면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털레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털레반 애들은 그냥 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30%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그냥 문재인이 좋은 거야. 그걸 뭐 어떡하라고. 문재인이 좋고 그냥 김어준이 좋은 거예요. 그냥 친명인 척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그냥 친명인 척 하고 있는 거지. 쟤네들은 그냥 나는 문재인이 좋고 나는 그냥 조국이 좋고 나는 김어준이 좋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말립니까? 그리고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건 아니야. 내가 김어준이 좋다는데 그걸 뭘 왜 어쩌라고? 아, 김어준이 좋아서 김어준 보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문재인이 좋다는데 아니 우리가 문재인 싫어하니까 모두가 문재인을 싫어해야 됩니까? 문재인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 문재인 좋아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문재인 밥그릇을 챙겨주려고 친문 세력들 밥그릇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재인 만세, 조국 만세, 김어준 만세 하라는 거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 좋은데 뭐 이유가 있어?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죠? 나는 그냥 좋아. 그걸 좋은 사람을 어떻게 왜 설득을 하냐고. 그냥 계속 좋아하게 놔두면 되지.
예? 다비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나머지 70% 예, 이분들은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두뇌 기능이 가능하신 분들은 잘 설득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보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 잘 제공이 되면은 대부분의 유권자들 민주당 당원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보가 왜곡돼 있는 게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정보가 왜곡돼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른바 대형 유튜버들, 털튜브들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집단 지성이라고 해도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주면은 그 가짜 뉴스가 구축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